세상의 어둠이 도사리는 곳에 수십억의 생명체가 살아 숨쉽니다. 육안으로 볼 수 없는 너무 작은 생명체지만 탐색하고 살아남고 투쟁합니다. 선과 악의 대결과 같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의 균형을 생각할 때 누가 살아남을까요? 몸속 박테리아의 비밀스러운 생활, 개봉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근처 극장을 찾으세요. 아이고, 예고편 같이 만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별 말씀을요. 맞습니다. 이 생명체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여러분을 위해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존재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친구에 대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송해요. 제가 말하는 건 미생물입니다. 다음번 왠지 조금 외롭다고 느껴지신다면 여러분 몸속에 살고 있는 수조에 달하는 작은 생명체들을 생각해 주세요. 오래지 않아 외로움이 가실 거예요. 사실 인간 몸속에 있는 모든 박테리아는 약 2.3kg에 달하는 미생물 군집을 이룹니다. 몸무게를 조금 줄이고 싶다면 여러분이 가진 박테리아 무리를 제거해 보시는 건 어때요? 아, 참 생각해보니 좋지 않은 생각이네요. 박테리아는 몸에 꼭 필요하거든요. 몸 안에 살고 있는 박테리아와 박테리아의 이점에 대해 살펴보기 전 먼저 우리 채널을 구독하고 게시물 알림 설정을 켜두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러면 언제나 매일 업데이트되는 영상을 제일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몸 안으로의 여행을 통해 가장 중요하고 멋진 박테리아에 대해 알아볼까요? 여행이 아니라 관찰이라고 했어야 할까요? 왜냐면 이건 그냥 평범한 영상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번에 현미경으로 보아야 보이는 완전한 형태의 미생물들을 직접 살펴볼 수 있는 독보적인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러니 스크린을 스크롤하면서 다른 각도와 시점에서 관찰해보세요. 멋지지 않나요? 모든 사람의 미생물 군집은 다릅니다. 즉, 보고 계신 여러분만이 지닌 고유한 박테리아 군집이 있습니다. 일부 박테리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존재하기도 하지만요. 먼저 코로 가봅시다. 코는 방선균류와 후벽균류의 서식지입니다. 후벽균류는 대부분이 포도상 구균입니다. 이 공포스러운 이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포도상 구균과 결합하지 않는 이상 이 균류는 몸에 이롭습니다. 코나 피부를 통해 타인의 포도상 구균과 접촉하게 되면 염증이나 폐렴에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심할 수 있게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미국 인구의 4분의 1 정도가 다양한 종류의 황색 포도알균을 갖고 있지만 모두 건강한 상태입니다. 저 포도상 구균은 꽤 괜찮아 보이지 않나요? 스크롤하면서 더 자세히 보세요. 이제 이동해 볼까요? 하나, 둘, 셋, 점프! 아, 이제 입속으로 온 것 같습니다. 박테리아를 공부하기 완벽한 장소죠. 입속에는 박테리아가 없는 곳이 없으니까요. 더 놀라운 사실은 입속의 박테리아 수가 전 지구상의 인구를 합친 것보다 더 많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입 안에만 수십억의 박테리아가 있고 그 종류만 700개가 넘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약 0.8리터의 침을 삼키는데 이로 인해 체내에 1000억 마리의 박테리아가 들어오게 됩니다. 양치질을 부지런히 한다고 해도 입속에 1000에서 10만 마리의 박테리아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뭐 하신 거죠? 누군가와 키스하신 것 같네요. 그러면 8,000마리의 박테리아를 교환하신 겁니다. 연쇄상 구균과 같은 일부 박테리아는 단 음식을 만나면 충치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롭지 않지만 스트랩토카커스 살리바리우스 K12의 경우 반대로 구취를 유발하는 박테리아를 물리치기 때문에 상쾌한 숨을 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아래에 있는 생명체를 확인해 보세요. 헤모필루스 박테리아인 것이 분명합니다. 이 박테리아는 1892년에 발견되었으며 초기에는 독감의 원인균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으로 밝혀졌지만요. 이 박테리아가 입, 코, 목에 있다고 해도 보통 병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 이제 소화기관으로 여행을 시작해보죠. 여기에서 가장 거대한 미생물 군집을 이루는 것은 박테로이데스입니다. 인류와는 애증 관계에 있는 박테리아죠. 이 박테리아가 존재해야 하는 대장에 있을 때에는 음식을 분해하고 영양을 공급하여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장을 벗어나게 되면 심각한 감염의 원인을 제공하거나 체내 농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아파서 항생제를 먹으면 박테리아가 이상 증식하면서 심각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장내 좋은 박테리아는 아마 분명 들어보셨을 겁니다. 젖산균과 비피더스 유산균입니다. 이 둘이 건강한 요구르트에 첨가되는 데에는 이유가 있죠. 젖산균은 유기 음식물의 소화를 담당하고 유해균이 퍼지지 못하도록 산성의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젖산균은 면역체계가 올바르게 기능하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피더스 유산균 역시 장 표면을 코팅해 유해한 미생물이 장벽에 붙어 증식하지 못하도록 보호합니다. 여러분 장 속에 사는 알아둘 만한 또 다른 유형의 박테리아는 바로 마이코플라스마입니다. 과학자들은 세포 배양 부분에 잡초라고도 부르는데 잡아내기도 어렵고 제거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마이코박테리아는 요로 감염을 유발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대부분 해롭습니다. 장은 왠지 충분히 다 본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탐험할 곳은 많이 있으니까 다음 장소로 가시죠. 1층으로 내려갈까요? 내려가기 전에 잠시 배꼽에 들렸다 가기로 해요. 재미있으실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알겠지만 여러분의 귀여운 배꼽에는 1400종 이상의 박테리아가 살고 있습니다. 그거 아시나요? 예전에 일본 토양에서 서식하는 박테리아가 배꼽에서 발견되었던 남성이 있었답니다. 정말 웃기는 점은 그 남성이 일본에 가본 적도 없다는 겁니다. 박테리아가 얼마나 멀리까지 퍼질 수 있는지 아시겠죠? 정말 엄청나지 않나요? 좋아요. 계속 내려갑시다. 자, 생식기관에 온 걸 환영합니다. 건강한 남성은 생식관 상부에 세균이 없습니다. 여성의 비밀스러운 생식기관, 특히 질에는 몸에 이로운 젖산균이 풍부합니다. 자궁과 난관 내부에 있는 점에게는 슈도모나스 박테리아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세균이 전 세계의 토양, 물, 식물에서도 발견된다는 점이죠. 대체로 무해하기 때문에 건강하다면 누군가에게서 또는 어느 장소에서 감염되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면역체계가 약한 상태에서 오염된 음식, 수영장, 욕실에서 슈도모나스 박테리아에 감염되면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다음 박테리아는 절대 감염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로 임질균인데요. 무엇보다도 정말 보기가 싫어요. 하지만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유기체입니다. 너무나 강력해서 22대의 보잉 747기를 끌 수 있을 정도입니다. 현미경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생명체지고는 인상적이죠? 자, 이제 어디로 갈까요? 가장 큰 기관으로 가는 건 어떨까요? 그게 뭔지 짐작하시나요? 댓글에서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알려주세요. 이 기관은 매일 수백만 개의 박테리아와 접촉합니다. 피부라고 생각하세요? 축하합니다. 정답을 맞추셨네요. 다음번 휴대폰을 들고 소셜미디어를 확인할 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휴대폰에는 공중 화장실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세균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요. 즉, 여러분이 핸드폰을 정기적으로 소독하지 않는 한은 그렇다는 얘기죠.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이 무언가를 만지면 손에 수톤의 세균이 옮겨옵니다. 수톤의 세균과 누가 맞서 싸우냐고요? 바로 한 부대의 표피포도알균입니다. 피부의 방어체계를 강화하는 데 놀라운 힘을 발휘합니다. 과학자들은 국소 부위에 바를 경우 이 세균이 습진을 일으키는 황색 포도알균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스러운 피부에 살고 있는 친절한 무리의 세균 중 또 하나는 미구균입니다. 미구균은 외부 침임자들로부터 피부를 보호하죠. 보시다시피 미인 대회에서 우승할 일은 없지만 일을 너무나 잘하니까 존중받을 자격은 충분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주목할 만한 세균은 프로피오니박테늄 아크네스입니다. 이 세균은 건강한 피부에서 해로운 세균을 죽이는 항균 작용을 하는 유전자를 운반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물론 과민성 피지선이나 막힌 땀구멍으로 인해 성장이 통제불능 상태가 되면 여드름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여행이 끝났네요.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갔죠?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몸속에는 수조에 달하는 세균이 있으니까요. 모두를 다루기는 정말 어려워요. 그래도 오늘 여러분이 몸을 공유하고 있는 박테리아에 대해
좀 더 잘 이해하는 기회를 가지셨길 바랍니다. 이 영상을 통해 세균이나 박테리아가 항상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란 것을 아시게 되었길 바래요. 좋은 박테리아는 우리의 소화를 돕고 나쁜 박테리아를 물리쳐 몸을 보호해 줍니다. 이제 가까이에서 관찰도 마치셨으니 좀 친해지셨죠? 이 세균의 노력에 대해 고마움도 표시하실 수 있을 거예요. 몸속의 모든 박테리아를 만나볼 시간이 너무 부족했어요. 여러분이 알고 계신 박테리아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이 영상이 흥미롭고 재미있었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구독해서 계속 삶의 밝은 면과 함께 해주세요.